안녕하세요. 어게인니트의 용용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생긴 롱샴 스타일로 라피아 미니백을 떠봤는데요. 이거예요. 잠시 살펴볼게요. 이렇게 가방을 떠준 다음에 부자재를 이렇게 달아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달아주었고, 덮개를 열면 안에 지퍼가 있는데 지퍼 부분도 다 손수 꼬매주었습니다. 안쪽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이너백을 넣어 주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부자재를 달아주면 좀 더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롱샴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들고 다녔었는데 롱샴이 아무래도 무난하고 가벼워서 그런가 봐요. 요새 특히 이 롱샴 미니 사이즈로 많이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저도 한번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라탄 무늬로 여름스럽고 시원하게 떠 주었고요. 지금 이 뜨기는 짧은 뜨기,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이랑뜨기인 코바늘 기초 뜨기로 떠 주어서 이렇게 한번 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가방을 떠 주어서 금방 뜨긴 했는데 이 부자재 부분이 손이 많이 가서 좀 번거롭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꼬매 가면서 완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애착도 가고 이쁘더라고요. 사용실은 스테이 빅 라피아 실로 떠 주었고요. 실 특성상 가볍고 부드러워서 코바늘로 가방 뜨기 좋은 실이에요. 실이 많이 감겨 있다 보니까 라피아 미니백을 2개 정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라피아 미니백 사이즈는요, 가로는 18cm 정도 되고 높이는 11cm 정도 되는데요. 실제 롱샴 미니백 르플리아주와 같은 사이즈로 떠 주었습니다. 이 라피아 미니백은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핸드백으로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 가방 끝에 부자재에 가방끈을 달아주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덮개를 열고 지퍼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너백도 넣어줬는데 이렇게 이너백을 넣어주면 수납하기가 좋습니다. 실로만 뜨는 가방을 많이 떠보셨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부자재를 섞어서 떠서 좀 더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가방을 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방은 업체에 보내지 않고 손수 100%내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드실 수가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이거 준비물은요. 이것만 있으면 가방 하나 만드실 수가 있고요. 부자재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가방 2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방에 여기 바닥 부분을 먼저 떠줄 건데요. 코를 잡아줄 건데 코를 잡아줄 때에는 사슬뜨기로 26코를 잡아줄 겁니다. 그 이후에 원형뜨기로 타원형으로 떠줄 거예요. 이 부분을 떠보도록 할게요. 스테일 빅 라피아 실로 사용해 줄 거고요. 옆면을 보면 이렇게 실 끝부분에 이렇게 테이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떼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코를 26코로 잡아줄 건데요. 우선은 왼손을 쫙 펴주시고 4번째와 5번째 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어주고 2번째 손가락에다가 실을 걸어준 다음에 첫 번째와 3번째 손가락으로 이 실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바늘은 5호 코바늘을 사용해 줄 건데요. 우선은 바늘이 여기 실 아래로 들어가서 이때 바깥쪽으로 360도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꼬아지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에 있는 2개의 손가락으로 실의 끝부분을 잡아주고 왼손에 있는 2개의 손가락으로 여기 꼬인 부분을 딱 잡아서 이 구멍이 좁혀지거나 커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이 여기
구멍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이게 첫 번째 사슬뜨기예요. 두 번째 사슬뜨기도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이 여기 코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이게 두 번째 사슬뜨기입니다. 세 번째 사슬뜨기도 마찬가지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이 여기 코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이게 세 번째 사슬뜨기예요. 네 번째 사슬뜨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이 여기 코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이게 네 번째 사슬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처럼 같은 방식으로 26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5, 6, 7, 25, 26 이렇게 해서 26코로 사슬뜨기로 코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단을 떠줄 건데, 밑단에 여기 부분에서 짧은뜨기로 코마다 한 코씩 타원형으로 떠줄 건데요. 이제 떠주실 때 여기 끝과 끝 부분에서는 2코씩 더 떠주어서 56코로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 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에서 짧은뜨기로 뜰 거라서 사슬 한 코로 기둥을 세워줄 건데요. 사슬뜨기는 코 잡았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한 코를 떠주고 여기서 기둥 그 다음 코, 여기가 마지막 코이지만 첫 번째 코로 봐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로 떠줄 건데, 짧은뜨기 떠주실 때에는 여기 V자로 되어 있는 이 코에다가 한 코씩 넣어줄 거고요. 이때 떠주실 때 V자의 이 아래쪽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V자의 이 아래쪽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코를 잡고 돌려주면 위에는 두 가닥입니다.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로 바늘에다가 걸어서 다시 코 넣었던 부분으로 다시 나와줍니다. 바늘에 가닥과 코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또다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로 여기 부분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주면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를 떠 주었고요. 이 부분을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 뜨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가 3코가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넣었던 부분으로 다시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코를 잡고 돌려주면 위엔 두 가닥이었죠. 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 우선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을 바늘 머리에다가 걸어서 그대로 빼줍니다. 바늘에 이 가닥과 코가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이게 짧은뜨기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가 3코가 들어갈 거라서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고 코를 잡고 돌려주면 위에는 두 가닥이었죠. 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떠줄 건데, 우선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감아준 실을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가닥과 코가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이게 짧은뜨기였죠.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끝과 끝 부분이 첫 번째 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3코를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첫 번째 코인 거 단수링 달아주었고, 두 번째 단수링은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늘려줄 때 여기까지 늘려준다는 표시로 이렇게 단수링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로 3코를 떠주었고요. 2코를 늘려준 상태예요. 두 번째 코부터 25번째 코까지 총 24코를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줄 건데요. 이 짧은뜨기는 이 앞전에서 떠봤기 때문에 바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자에 있으면 이 아래쪽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코를 잡고 돌려주면 위에는 2가닥이었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짧은뜨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부분, 세 번째 코에도 이 아래쪽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코를 잡고 돌려주면 위에는 2가닥입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네 번째 코도 같은 방식으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부터 25번째 코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스물다섯 번째 코까지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었고요. 마지막 코인 26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를 더 늘려줄 건데요. 우선은 26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1코를 떠주고 이 부분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늘리는 위치라서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여기다가 2코를 더 짧은뜨기로 떠줄 겁니다. 26번째 코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2코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2코를 늘려줍니다. 여기가 마주 보게끔 짧은뜨기를 떠서 타원형으로 떠줄 건데요. 여기서 26코와 마주 보게끔 떠주려면 또다시 그 자리에다가 이 26번째 코에다가 또다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면 이 마지막 코인 26번째 코에는 짧은뜨기가 4코가 들어간 거예요. 2코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고 또다시 여기까지 늘려줄 거거든요.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코부터 여기 두 번째 코, 첫 번째 코 그 전까지는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여기 짧은뜨기 떠줄 때에는 기존에 여기 짧은뜨기 떠주고 남은 여기 한 가닥 있죠. 이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어가지고 짧은뜨기를 떠주시게 되면 짧은뜨기가 마주 보게끔 떠지게 됩니다. 자, 한번 떠볼게요. 짧은뜨기 뜨기 전에 이 실을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나중에 숨기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한번 떠볼게요. 그 다음 코, 여기 가닥 있죠. 이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숨기고자 하는 실을 바늘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그 다음 코의 이 아래쪽에 가닥 있죠. 이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숨기고자 하는 실을 바늘 위에다가 얹어주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 코도 여기다가 그 다음 코 이 아래쪽 아래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숨기고자 하는 실을 바늘 위에다가 얹어준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면 뒤에 봤을 때 실이 숨겨가면서 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은 여기 짧은뜨기 뜨면서 숨길 때까지 그냥 떠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두 번째 코까지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있던 코와 마주 보게끔만 떠주시면 되는데요.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었고요. 여기 마지막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이 첫 번째 코에도 이쪽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더 넣어주셔야지 끝과 끝부분이 4코로 떠지게 되죠. 2코씩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떠주고 이 부분도 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을 떠 주었어요. 첫 번째 단에서는 양 끝에 2코씩 늘려 주어서 여기 총 코수가 56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이 양쪽에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4코에 4코씩 늘려 주어서 총 8코로 늘려 줄 겁니다. 바로 한번 떠볼게요. 여기서는 마무리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고 첫 번째 코인 거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짧은뜨기가 2코씩 넣어줄 거잖아요. 첫 번째 코 그 자리에다가 넣었던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로 한 코를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면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가 2코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2코를 떠줄 거잖아요. 이렇게 코를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2코를 떠줍니다. 이렇게요. 여기 단수링까지 2코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2코를 떠줍니다. 자, 여기까지 떠주고 단수링으로 다시 표시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코부터 세 번째 코까지는 짧은뜨기로 2코씩 떠주었습니다. 네 번째 코부터 27번째 코까지는 각각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요. 단수링 전까지만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27번째 코까지는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었고요. 이제 그 다음 코부터 이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씩 넣어줄 겁니다. 28코부터 31코까지 2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한번 떠볼게요. 자, 이 부분은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링으로 다시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단수링 안에서 짧은뜨기를 2코씩 떠줍니다. 단수링과 단수링 사이에 짧은뜨기로 2코씩 넣어주었습니다. 4코를 늘려주시고요. 32코부터 55코까지는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단수링 전까지만 떠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55코까지 짧은뜨기로 떠주었고요. 마지막 코인 56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를 떠줄 겁니다. 자, 이렇게요. 두 번째 단에서는 64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에서도 두 번째 단과 같은 방식으로 양쪽에 4코씩 늘려주어서 8코를 늘려줄 겁니다. 세 번째 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1코를 떠줄 거고요. 두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를 떠서 1코를 늘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세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1코를 떠줄 거고요. 네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를 떠서 1코를 늘려줄 겁니다. 다섯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1코 떠주고요. 여섯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를 떠서 1코를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요.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여서 3코를 늘려줄 거고요. 나머지 1코는 이쪽에서 늘려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늘려주시고 7번째 코부터 30코까지는 각각 1코씩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 단수링 전까지만 떠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30번째 코까지는 코마다 1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었고요. 그 다음 31번째 코부터 38코까지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4코를 늘려줄 겁니다. 늘려줄 때에는 앞에서 늘렸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늘려볼게요. 11코에서는 짧은뜨기 1코 떠주고 32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를 떠서 1코를 늘려줍니다. 짧은뜨기 1코 떠주고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를 2코를 떠서 1코를 늘려주는 이 부분을 총 4번을 떠주시면 단수링까지 와 닿을 거예요.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31코부터 38코까지는 4코를 늘려주었고요. 39코부터 62코까지는 각각 1코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해서 62코까지 떠주었고요. 이 부분은 여기 끝부분에 해당이 돼서 여기서 늘려주셔야 되거든요. 63코에서는 짧은뜨기 1코 떠주고 64코에서는 짧은뜨기를 2코를 떠서 1코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을 떠 주었는데 이제 바닥 부분은 여기까지 뜰 거라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단의 마무리로 빼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빼뜨기는 여기 코에다가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이때 빼준 실을 그 뒤에 있는 코까지 이어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이게 빼뜨기예요. 자, 여기까지 떠서 단의 마무리를 해줍니다. 세 번째 단에서도 8코를 늘려주어서 총 코수가 72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까지 바닥 부분을 떠주시면 돼요. 이 무늬를 뜨기 위해서 네 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 1코와 사슬뜨기 1코를 반복해서 한 단을 떠준 다음에 다섯 번째 단에서 무늬 부분을 시작해 줄 겁니다. 네 번째 단부터는 6코 코바늘로 변경해서 떠줄 겁니다. 네 번째 단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슬을 1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무늬 부분이 들어갈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코에서는 사슬 1코를 떠주고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사슬뜨기 1코 떠주고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떠주는 이 부분이 한문이거든요.
여기 기둥 부분 말고 사슬뜨기 부분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사슬 한 코를 떠주고 여기 세 번째 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한 무늬가 떠졌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슬 한 코 떠주고 다섯 번째 코 건너서 여섯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슬뜨기 한 코 떠주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떠주는 이 부분을 36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36번 반복해 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단에서 단의 마무리로 빼뜨기를 떠줄 건데, 빼뜨기는 단수림을 표시해 준 이 부분이 첫 번째 코에 있는 사슬뜨기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V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 아래에서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 준 다음에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주고 빼준 실을 그 옆에 있는 코까지 통과시켜주면 이게 빼뜨기였죠. 빼뜨기로 네 번째 단의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부터는 이 네 번째 단을 바탕으로 무늬를 떠줄 건데요. 우선은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이때 편물을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무늬 부분을 떠줄 건데요. 무늬를 떠줄 때 짧은뜨기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 요거를 반복해서 떠줄 건데요. 이때 떠주실 때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짧은뜨기를 떠주실 때에는 여기 부분, 여기요. 이 기둥의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네 번째 단 뜰 때 처음 사슬뜨기 했던 부분 있죠. 거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뒤집어서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는 우리가 많이 떠봤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코니까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네 번째 단의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넣어줄 건데, 이때 넣어주실 때는 여기 짧은뜨기 넣었던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이 부분도 뒤집어 보면 여기에요. 네 번째 단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넣었던 부분, 그 부분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코가 아니라 네 번째 단을 뜰 때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떴던 그 부분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건데, 우선 한길 긴뜨기는 실을 바늘에다가 감아준 다음에 네 번째 단에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떴던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이때 이 높이만큼 실을 빼주시면 돼요.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과 코가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로 여기 두 가닥만 통과시켜 줍니다. 바늘에 가닥과 코가 남고요. 이 상태에서 또다시 바늘에다가 실을 감아준 다음에 감아준 실이 여기 이 부분으로 한꺼번에 통과시켜주면 요게 한길긴뜨기예요. 이렇게 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뜨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 다음 사슬뜨기 부분 여기거든요. 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줄 겁니다. 이 부분의 위치가 어디냐 보면은 뒤집어 봤을 때 네 번째 단의 71코에 사슬뜨기 떴던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 한길 긴뜨기를 떠줄 때 그 위치를 봐주셔야 되는데, 그 위치도 여기에 짧은뜨기 넣어주었으니까 그 바로 옆이요. 여기다가 바늘을 우선 찍어 볼게요. 이렇게 바늘을 찍어주고 네 번째 단을 봤을 때 72코에 짧은뜨기 떴던 이 부분,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실을 감아준 다음에 네 번째 단에 72코에 짧은뜨기 떴던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그대로 쭉 빼줍니다. 같은 높이로 실을 빼주시면 돼요. 바늘에 두 가닥과 코가 보이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준 실로 여기 두 가닥만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바늘에 가닥과 코가 보이고요. 또다시 실을 바늘에다가 감아준 다음에 감아준 실로 여기 부분을 한꺼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요게 한길 긴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좀 코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이죠? 짧은뜨기 뜬 부분도 보이고 사슬뜨기 뜬 부분도 보이고. 바로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가 네 번째 단에 사슬뜨기 뜬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고, 한길 긴뜨기 떠줄 때에는 사슬뜨기 그 전에 짧은뜨기 떠주었잖아요. 이 짧은뜨기의 여기 아래쪽 위치,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줄 거거든요.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 위치, 여기 짧은뜨기 떴던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두 가닥만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통과시켜 줍니다. 자, 요게 한길 긴뜨기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것도 여기 사슬뜨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한길 긴뜨기 떠줄 때에는 이 사슬뜨기 그 전에 짧은뜨기 떴던 그 부분에다가 여기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두 가닥만 통과시켜 주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아셨으니까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슬뜨기 부분에서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짧은뜨기 부분에서는 한길 긴뜨기로 떠주는데, 짧은뜨기 떴던 그 위치, 여기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도 여기 사슬뜨기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떠주고, 한길 긴뜨기 뜨는 위치는 사슬뜨기 전에 짧은뜨기 떴던 그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자, 이 부분도 짧은뜨기 한 코와 한길 긴뜨기 한 코, 이 무늬가 36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6번을 반복해 주었고요. 여기서 단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었던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로 단의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단의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을 떠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에서도 이 무늬와 같은 방식으로 떠줄 건데요. 이때도 바늘 넣는 위치를 자세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이때도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바깥쪽 면으로 보이게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다가 떠줄 건데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길 긴뜨기부터 시작해 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를 떠주는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서 보셨을 때 기둥을 기준했을 때 여기 말고 여기에 짧은뜨기 떴던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실을 감아준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뒤로 여기 짧은뜨기 떴던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다섯 번째 단에서 짧은뜨기 떴던 그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첫 번째 코인과 반수링으로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 짧은뜨기 떠주실 때에는 여기 한길 긴뜨기 떴던 그 위치, 그 다음 한길 긴뜨기 여기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게 한문이고요. 다시 한번 떠볼게요. 이번에도 여기서 보셨을 때 한길 긴뜨기 뜰 때에는 여기 떠주었으니까 그 다음 부분은 여기 짧은뜨기 떴던 이 부분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줄 거거든요.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 위치, 자, 여기요.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요. 또다시 짧은뜨기 뜰 때에는 그 다음 한길 긴뜨기 여기요. 여기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또다시 한무늬가 떠졌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길 긴뜨기 뜰 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짧은뜨기 있죠?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 떠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을 감아서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요. 짧은뜨기 떠줄 때에는 여기 한길 긴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 방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실 때에는 그 전에 이렇게 사선으로 떴던 부분을 살짝 옆으로 보면은 여기 짧은뜨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짧은뜨기 떠주실 때는 여기 한길 긴뜨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뜯어 보면 넣는 위치가 딱 보여서 뜨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떠주셔야지 사선으로 떠집니다. 이 부분도 36번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36번을 반복해 주었고요. 여기서도 단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단의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6번째 단을 떠 주었습니다. 7번째 단도 같은 방식으로 무늬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편물을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어 줍니다. 이때 떠주실 때에는 짧은뜨기부터 시작해 줄 건데요. 짧은뜨기는 기둥으로 기점을 했을 때 여기 바로 보이는 한길 긴뜨기,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바로 떠줄 겁니다. 이렇게 바늘을 뒤로 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를 떠주고요. 여기도 첫 번째 코인 거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한길 긴뜨기 뜰 때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6번째 단에서 짧은뜨기 떴던 이 부분, 바로 보이는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 떠줄 거거든요.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요. 처음 부분만 알면 뜨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떠줄 거니까 여기 한길 긴뜨기 바로 보이는 이 부분에다가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요. 또다시 한길 긴뜨기 뜰 때에는 여기서 여기요. 여기 짧은뜨기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또다시 그 다음 한길 긴뜨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한길 긴뜨기 뜨는 부분은 그 전 단에 짧은뜨기 떴던 그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짧은뜨기 한 코와 한길 긴뜨기 한 코를 각각 그 위치에다 넣어주는 이 부분을 36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해서 36번을 반복해 주었고요. 여기서도 7번째 단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빼뜨기로 단에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때도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 단을 떠주었습니다. 6번째 단과 7번째 단을 반복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8번째 단과 9번째 단까지 그 시작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8번째 단에서는 6번째 단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편물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무늬 말고 그 전에 있는 무늬의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실을 감아서 바늘을 이렇게 뒤로, 여기 짧은뜨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코인 거 단수링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짧은뜨기는 기둥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무늬에 한길 긴뜨기에다가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한 무늬를 떠주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기둥 부분에 있는 무늬에 짧은뜨기에다가 여기요. 여기다가 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여기 한길 긴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처음 부분만 아시면 그 다음 부분부터는 무늬 뜨기가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거든요.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여기까지 무늬를 떠주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단에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8번째 단은
6번째 단과 같은 방식으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9번째 단에서는 7번째 단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부분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편물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처음에 짧은뜨기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는 기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보이는 한길긴뜨기 코, 여기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 첫 번째 코인 거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뜰 때에는 기둥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무늬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무늬에 한길긴뜨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요.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는 기둥 부분에 있는 짧은뜨기, 이 짧은뜨기에다가 여기요, 여기다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처음 부분만 무늬를 떠주시면 그 다음 부분부터는 뜨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또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여기까지 무늬를 떠주고요. 또다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단의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번째 단도 떠주었습니다. 자, 9번째 단은 7번째 단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6번째 단과 7번째 단을 반복해서 이 부분을 20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번째 단까지 떠주었고요. 무늬 부분까지 떠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떠줄 건데 여기에서 21단에서는 이랑뜨기로 한 단을 떠줄 거고요. 22단에서는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줄 겁니다. 이 부분을 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1단을 뜨기 전에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코부터 이랑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코는 20번째 단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 코부터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랑뜨기를 떠줄 겁니다. 이랑뜨기는 뜨는 방식은 짧은뜨기와 같은데 코 넣는 부분만 다를 뿐이지 짧은뜨기와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코, 이 V자의 이 바깥쪽에 있는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가닥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주면 그게 이랑뜨기거든요. 바로 짧은뜨기를 떠볼게요. 요게 이랑뜨기예요. 첫 번째 코인 거 단수링으로 표시해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코도 V자의 이 안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랑뜨기를 떠줄 건데요. 이때 여기 보시면 안쪽에 가닥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이 아래에 바로 아래에 요거 있어요. 여기 한 가닥. 여기도 바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그 한 가닥이에요. 이 한 가닥을 넣어주고 되돌아와서 짧은뜨기를 떠주면 그게 이랑뜨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코도 세 번째 코도 이 V자의 안쪽 부분에 있는 한 가닥을 바늘에 넣어주는데 이때도 안쪽 보면 여기 가닥 보이세요? 요거 여기 이 가닥도 바늘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자, 이렇게 넣어주고 짧은뜨기를 떠주면 그게 이랑뜨기죠. 자, 네 번째 코도 V자에 안쪽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어주는데, 그때도 안쪽에 보시면 여기 가닥 보이죠? 바로 여기다가 이것도 바늘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되돌아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게 이랑뜨기죠. 이런 식으로 이랑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퍼 부분이기 때문에 V자의 안쪽에 있는 가닥과 그 안쪽에 있는 가닥까지 같이 잡고 이랑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랑뜨기를 떠주었을 때 보면 짧은뜨기와 다르게 이 아래쪽에 이렇게 U자로 한 가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랑뜨기가 떠지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랑뜨기를 72코를 유지하면서 코마다 한 코씩 이랑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떠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두 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뜨는 거라서 좀 더 튼튼하게 이랑뜨기가 떠집니다. 이렇게 뜨다 보면 이제 뒤쪽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두 가닥을 바늘에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이랑뜨기를 뜨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이랑뜨기로 떠 주었고요. 이때도 여기 첫 번째 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로 단의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21단을 떠 주었고요. 22단에서는 72코를 유지하면서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로 떠줄 건데요.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이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짧은뜨기는 V자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이렇게 떠주고 첫 번째 코인 거 단수링으로 표시해 줍니다. 두 번째 코에도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세 번째 코도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네 번째 코도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에 짧은뜨기 떴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떠주고 이제 또다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단의 마무리로 빼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22단까지 떠주었습니다. 코를 쭉 잡아당겨준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실을 정리할 때에는 여기 첫 번째 코에 안쪽 방향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뒤집어서 숨겨줄 때에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시면 편합니다. 근처에 있는 나무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이 남은 실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이렇게 한 가닥씩 걷어서 이렇게 실을 이런 식으로 그냥 걷어서 이렇게 남은 실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시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가방 부분을 떠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자재 부분을 꿰매서 달아줄 건데요. 처음에 달아줄 때에는
여기 지퍼 부분부터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여기 부분에 달아줄 거라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이제 중간 부분에다가 달아주셔야 되니까 기준점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 편물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 끝부분이요. 이 끝부분에다가 단수링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단수링을 달아줍니다. 이 부분은 코수가 72코이기 때문에 이 단수링과 단수링 사이에 35코씩 들어가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부분이 첫 번째 코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단수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코부터 여기 35, 36호에다가 단수링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단수링과 단수링 사이에 35코씩 자리 잡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퍼를 달아주실 때에는 튼튼하게만 달아주시면 되고 일정한 위치에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꼬매줄 때에는 박음질로 꼬매줄 겁니다. 박음질은 뭐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은 요거로 사용을 해줄 거고요. 부자재 구매해 주셨으면 이 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실을 이렇게 풀러서 여기 좀 넉넉하게 실을 꺼내 주셔야 되니까 실을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4배 정도 실을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4배 정도 준비해 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실의 끝부분을 매듭을 지어 줄 겁니다. 2번 정도 매듭을 묶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고 매듭을 짓지 않은 곳에다가 바늘을 넣어 줍니다. 우선은 가방에 꼬매기 전에 박음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꼬맬 때에는 튼튼하게 꼬매 주셔야 되고 이제 일정한 간격에 맞게 꼬매 주시면 되는데 지퍼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꼬맬 건지 기준점을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퍼 부분을 접어 봤을 때 이 접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꼬매 주시면 되고 간격 같은 경우에는 지퍼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촘촘히 꼬매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어서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일정하게 꼬매 줄 거거든요. 제가 한번 박음질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정한 높이와 이 간격에 맞게 꼬매 주셔야 되는데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퍼 아래에 이 편물을 보면 편물의 결이 달라요. 바로 아래 부분 보시면 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보면요. 결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 결 사이에 그 라인을 따라서 꼬매 줄 거고요.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 주시면 꼬맬 때 좀 더 편하게 꼬맬 수가 있습니다. 가방에다가 꼬매 줄 거라서 여기 지퍼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이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이 부분은 가방의 안쪽 부분으로 넣어질 거예요. 10번째 이 부분, 그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과 결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건데 10번째 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요. 바늘을 쭉 빼줍니다. 뒤에 보시면 매듭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다 넣어줬으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 건너서 여기 세 번째, 자, 세 번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었고요. 네 번째 건너서 다섯 번째에다가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바늘이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이 부분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6번째 건너서 7번째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번에는 5번째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또 다시 8번째 건너서 9번째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여기를 또 이렇게 채워줘야 되니까 7번째 이 부분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줄 겁니다.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며 가며 꼬매지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꼬매지게 됩니다. 지금 저는 지퍼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가방에다가 지퍼를 같이 잡고 꼬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미리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퍼에 이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부분에다가 실을 넣어 주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봐주신 다음에 꼬매 줄 겁니다. 꼬맬 때에는 박음질 했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간격과 같은 높이에다가 꼬매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얘를 기준점으로 보고 여기다가 맞춰서 꼬매 주시면 됩니다. 한번 꼬매 보도록 할게요. 실을 이렇게 넣어 주었으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술인 그 다음 부분, 이 코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자, 처음 시작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여기 간격을 보면서 꼬매 주셔야 되거든요. 지퍼의 2번째 건너서 3번째 부분에다가 꼬매 주시려면 그 다음 부분, 여기 첫 번째 코의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고요. 지퍼의 2번째 건너서 3번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고 지퍼의 4번째 건너서 5번째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고요. 편물의 2번째 짧은뜨기 여기 중간 부분, 이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주고 여기서 박음질 하려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편물의 첫 번째 코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지퍼의 3번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퍼의 6번째 건너서 7번째 부분에다가 여기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편물의 3번째 코 부분에다가 여기요, 코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되돌아가 줘야 되니까 편물의 2번째 코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지퍼의 5번째에다가 다시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8번째 건너서 9번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편물의 3번째 짧은뜨기의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시 되돌아가 줘야 되니까 편물의 3번째 짧은뜨기의 코 부분에다가 넣어주고 지퍼의 7번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지퍼의 10번째 건너서 11번째 여기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편물의 4번째 여기 코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 줘야 되니까 편물의 세 번째 코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는데 지퍼의 9번째 부분에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퍼에는 간격에 맞게 꼬매주시되 편물은 이 지퍼 꼬맬 때 그 간격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코에 넣을 때도 있고 코의 중간 부분에 넣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었잖아요. 뭐 이렇게 딱히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상황에 맞게 이 편물이 같은 위치에서만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 단수링 전까지 꼬매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꼬매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퍼가 남거든요. 여기까지 같은 위치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꼬매주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땀에 맞게 간격에 맞게 꼬매주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 부분을 아시려면 이렇게 열어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열어서 꼬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링 전까지 꼬매 주었습니다. 꼬매 주었을 때 지퍼의 이 개수가 9개가 남습니다. 이 부분과 이쪽 부분이 같은 개수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뒤집어서 이 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 가닥, 이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은 살짝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퍼의 한쪽 부분을 이쪽 면에다가 박음질로 꼬매 주었고요. 반대편 부분도 이쪽 부분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꼬매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꼬매 주실 때에는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잡고 한 땀 한 땀 박음질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가방에 지퍼를 달아주었고요. 박음질로 꼬매주어서 튼튼하게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여기 끝부분이 저는 이렇게 잠기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이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어쨌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가방 보시면 여기 양 끝에 끈 달아주는 이 부자재를 꼬매줄 거거든요. 이거를 꼬매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지퍼가 빠지지 않게 해주거든요. 이 부분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달 건지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 건데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자, 여기서부터 달아줄 거예요. 반대편도 하나, 둘. 이걸로 이 부분까지 달아줄 겁니다.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부자재를 달아줄 거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다가 단수링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해 주시게 되면 단수링 기점으로 해서 두 칸, 여기도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단수링으로 표시해 준 이 부분에다가 부자재를 달아 보도록 할게요. 한쪽만 미리 달아 주었는데요. 단수링으로 표시해 준 그 부분에다가 달아 주었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한번 달아 볼 건데요. 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실은 이 길이의 한 2배 정도 조금 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의 끝부분을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신 다음에 부자재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포개서 꼬매 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꼬매 볼게요. 꼬맬 때 진행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꼬매 줄 겁니다. 여기 끝에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 줄 거거든요. 바늘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주는데, 이때 여기 또 다른 부자재에 같은 위치에다가, 자, 모서리에 그 다음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 또 다른 부자재에도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꼬매줍니다. 자, 그 다음 구멍에도 바늘을 넣어주고, 또 다른 부자재에도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같은 위치에다가 꼬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꼬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꼬매줍니다.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꼬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꼬매면 이렇게 땀땀이로 꼬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서리 부분까지 꼬매 보도록 할게요. 땀땀이 꼬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방에다가 이 부자재를 꼬매 줄 건데요. 꼬매는 위치는 어딘지 아셨으니까 이 단수링을 풀러 줄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5코 안에서 이 부자재를 여기다가 달아줄 거거든요. 이때 이렇게 접어서 이쪽 부분은 꼬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다가 편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때 뒤집어 봤을 때 이랑뜨기 떴던 그 무늬 위에까지 여기 위치에다가 꼬매줄 겁니다. 이렇게 잡고 같은 방식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봤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가방에 부자재가 통과되게끔 꼬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좀 세게 잡아 당겨 주시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넣어주는데 편물이 통과되게끔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부분은 지퍼 부분이라서 여기 안쪽에 이 편물을 통해서 여기 있는 부분, 이 지퍼 부분 말고 이 안쪽에 이 부분에다가 통과시켜서 꼬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두신 다음에 실이 이쪽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이때도 여기 이랑뜨기에 맞춰서 꼬매 주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그런 다음 여기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지퍼를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에 있는 이 부자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꼬매 주세요. 자, 그 다음 것도 지퍼 부분이니까 부자재에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 바로 옆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 부자재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 부분이 고정이 됐어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어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꼬매 주었고요. 지금 이렇게 땀땀이 꼬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꼬매지 않은 그 비어있는 부분도 꼬매서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꼬매 줄 겁니다. 자, 한번 꼬매 볼게요. 여기까지 또 꼬매주고, 이번에도 여기 지퍼 부분이니까 여기 꼬맸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꼬매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꼬매주었을 때 지퍼를 닫아보면 깔끔하게 잘 닫히고요. 이런 식으로 꼬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꼬매주는데 여기 채워주면서 꼬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까지 꼬매볼게요.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꼬매주어서 이었던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무리해 주실 때는 한 번 더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뒤에서 여기 보셨을 때 편물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바늘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리를 잘 잡아주셔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줄 거거든요. 매듭 지어줄 때에는 여기 지퍼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실은 쪽 안으로 이렇게 숨겨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실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가방에 부자재를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 튼튼하게 달아주었어요. 이제 가방에 이 덮개 부분을 꼬매 줄 건데요. 우선은 이 덮개 부분을 꼬매기 전에 그 위치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덮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다가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퍼가 왼쪽으로 둔 상태에서 덮개를 이 부분에다가 꼬매 줄 겁니다. 덮개를 이런 식으로 달아 줄 건데요. 우선 덮개가 꼬매는 위치는 위에 있는 무늬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무늬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꼬매 줄 거고요. 이렇게 덮개를 대봤을 때 양 끝에 있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덮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위와 아래 부분을 꼬매줄 건데요. 지퍼 부분 꼬맬 때와 같은 방식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때 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영상에는 가방 길이의 2배의 실을 준비해서 꼬매 주었지만 덮개와 똑딱이 단추를 박음질로 꼬매기 위해서 6배의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꼬매 볼게요. 자,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꼬매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3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3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박음질은 여기 2번째 구멍으로 다시 되돌아와야겠죠? 이렇게요. 4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3번째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5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4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 마지막 구멍까지 박음질로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박음질 해주었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여기와 같은 방식으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이어서 바로 아래쪽 여기부터 바늘을 넣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덮개 부분을 박음질로 꼬매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실을 안쪽에다가 가까운 실에 아무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가닥에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실을 한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라서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덮개가 튼튼하게 달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덮개의 끝부분에 이렇게 똑딱이가 있는데요. 이 똑딱이를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건데 이 부분도 여기 중간 부분에다가 달아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무늬에서 하나, 둘, 3번째 부분에다가 달아줄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무늬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럼 여기 중간 부분 8번째 여기다가 똑딱이 부분을 달아줄 겁니다. 달아줄 때에는 박음질로 달아주시면 돼요. 실은 여기 덮개 부분 꼬매고 나서 남은 실을 이용해서 달아주시면 돼요. 똑딱이 단추 부분을 박음질로 꼬매 주었습니다. 덮개와 똑딱이 단추 부분을 박음질로 달아주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닫아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방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달아줄 건데요. 손잡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달아줄 겁니다. 여기 손잡이 부분 보시면 구멍 부분이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구멍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어서 여기 부분도 꼬매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멍이 없지만 간격을 좀 보면서 꼬매 주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을 박음질을 해주고 여기 꼬매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달아주시려면 이 가방의 그 위치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부분에다가 손잡이를 위치를 시켜줄 거고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두고 여기를 박음질로 꼬매줄 겁니다. 위치를 아셨으니까 반대편 부분도 같은 위치에다가 꼬매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뒤집어서도 손잡이를 달아줄 때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위치에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손잡이에 구멍난 부분까지만 박음질로 꼬매 보고요. 여기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풀러주세요. 여기 끝과 끝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대로 쭉 잡아당겨서 절반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끝부분을 가위로 쫙 잘라주세요. 각각의 실로 이 손잡이 두 개를 꼬매주고 나머지 한 가닥도 반대편 손잡이 부분을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손잡이 부분을 꼬매주었고요. 여기 부분을 꼬매주면 되는데 이 부분도 여기 꼬맸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박음질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 구멍이 없어서 이제 간격을 보면서 꼬매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의 간격을 표시해 주신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꼬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이 여기까지 들어간 상태잖아요. 여기 끝부분, 여기에다가 바늘을 다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구멍을 표시해 줬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박음질로 꼬매주시면 되죠. 손잡이에 이게 구멍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꼬매주시면 됩니다. 바늘이 뾰족하다 보니까 이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을 꼬매주시면 됩니다. 실은 마무리했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잘라주신 다음에 또다시 이쪽 부분 꼬맬 때 이 실을 이용해서 또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랑 반대편 부분까지 같은 방식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부분을 꼬매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손잡이 부분을 꼬매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자재 부분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달아주었을 때 실은 한 요 정도가 남아요.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실을
잘라서 여기 부분을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롱샹 가방 스타일로 라피아 미니백을 떠봤습니다.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